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년 소방공채 해설 강의를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지금 경찰 9급 소방 가르치고 있고요. 바로 요번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이제 소방공채 같은 경우에는 어휘 3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방어휘가 2개 나왔어요. 굳이 말하면 어휘 4개, 소방어휘 하나인데 답을 보면은 셋 둘로 나왔고, 생활영어 하나 나왔고요, 문법 2개 나왔고, 독해 12개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 소방공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영어가 노베이스인 상태인 학생도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충분히 80 이상 나올 수가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가 노베이스여도. 기존에 조금 다른 토익이라든지 다른 어떤 영어를 좀 하고 온 학생이라면은 상당히 쉽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 자체는 사실 크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변별력을 논하자면은 문법이랑 독해에서 그나마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굳이 말하면은 독해에서 변별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좀 높게 잡았을 때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고요. 소방어휘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기존의 소방에서 나오던 거에. 그 다음에 생활영어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관용 표현을 아냐 모르냐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생활영어 표현 자체가.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좋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법은 소방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나오는 패턴이 좀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 문법을 보통 어떤 패턴으로 묻냐면은 수일치랑 능동태, 수동태, 능수로 묻거나 또는 접속사 묻거나, 그 다음에 분사. 보통 요 정도에서 거의 출제를 해요. 다른 문법 파트도 있지만 거의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 중에서도 수일치, 접속사, 분사가 문법에 나오는 삼총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소방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나 문법이 너무 싫다, 2문제 나오는데 너무 싫다, 그런 학생이라면은 그래도 수일치, 접속사, 분사는 한번 보고 오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법 난이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좋습니다. 이 문법 수준 자체를.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한 고1 정도 수준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아마 소방을 내년 준비한다라고 저는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이 내년 소방시험 소방시험을 준비한다면은 영어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제가 이제 말하는 거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설 강의를 할 때 아주 다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요. 문법, 독해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설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바로 1번을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mprecise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 어휘를 좀 열심히 한 학생은 알 수 있을 거고요. precise가 정확한의 뜻이에요. 정확한. 근데 여러분들 passable에 im 붙으면 무슨 뜻이죠? passable에 im 붙으면? 그럼 passable은 가능한, im 붙으면 impossible, 불가능한이죠. precise가 정확한인데 im 붙었기 때문에 정확한의 반대 뜻, 부정확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부정확한이죠. 요것도 같아요. exact가 정확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inexact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지 않은 뜻이고요. 요게 정확한 뜻입니다. accurate가 정확한 뜻이고요. implicit은 이제 암시된, 요런 뜻이에요. 암시된. integrated는 통합되어진, 요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1번 같은 경우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devastated. 그런데 여러분들 굳이 말을 하자면은 1번이랑 2번이랑 난이도가 2번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기를 보니까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다 D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착각을 하거나 당황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딜라이브가 파생하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디플로이는 배치하다, 디비에이트는 이제 벗어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데스트로이드가 이제 파괴하다, 이런 뜻인데 디베스테이트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요것도 파괴하다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파괴하다, 벗어나다, 배치하다, 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뭐 딜라이브는 원래 일이 붙어서 형용사형으로는 또 파생하다의 형용사형, 파생된, 요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만 한번 볼까요? 이러한 재앙이 take의 과거형 took, 취했다. 72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로 갑니다. 의역으로 했을 때. 그래서 과거 동사 병치 2개로 보는 거고요. took, devastated로 가는 겁니다. 생명을 앗아가고 더 많은 사람의 삶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단어가 해석상 마이너스라는 거를 잡고요. 혹시 단어 뜻 마이너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다면은 충분히 답으로 갔을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 빈칸 문제니까요. 요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소방관들이 사람들입니다.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 중에서 소유격이고요. 소방관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put out fires, 불을 끄려고 하는 거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건 불을 끄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야. 그럼 불을 끄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좀 좋게 해줘야 되겠죠? 그걸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and danger는 위험에 빠뜨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imperil도 이제 마이너스적인 뜻이에요. 두 개가 동의어입니다. and danger, 위험에 빠뜨리게 하다. imperil도 그렇고요. 답은 rescue가 구조, 구출하다예요. 구조, 구출하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rescue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recommend는 추천하다인데 추천하기보다는 구조하다가 낫겠고요. 이 rescue는 소방어휘 대표입니다. 소방어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어휘니까요. 요걸 제가 소방어휘로 넣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쵸? 소방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 끄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세요. 1번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주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빈칸이 맨 마지막이면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상당히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하기보다는 좀 많이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독해에서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이런 것들 표현이 나오면요, whatever, which,
where, how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문장에서 이 ever가 붙으면요, 뭐뭐라도 뭐뭐든지의 뜻이에요. 그럼 whatever는 무엇이더라도, whichever는 어느 거라도, wherever는 어디서라도, however는 아무리 뭐뭐라도의 뜻입니다. no matter가 이 ever의 역할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빈칸 봤더니 빈칸 바로 앞에 but이 있죠? 맞죠? 그럼 여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부터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no matter what, 아무리 뭐뭐라도의 뜻이죠. 그럼 no matter what, 아무리 무엇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발생해 왔더라도, 왜냐면 happen이 발생하다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발생해 왔을지라도 또는 무엇이 앞으로 발생할지라도 넌 절대로 빈칸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넌 특별하다고 그걸 잊지 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는 never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넌 절대로 빈칸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연설자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세미나에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뭐 들므로써 $20의 지폐를. 여러분들은 여기를 읽고 무슨 느낌이 오셔야 될까? 만약에 독해를 할 때 여기를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이 오시면 좋냐면, 원래 이 독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말을 하고요, 예시 말하고 할 때가 있고요, 예시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결론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결론이 곧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고 예시가 먼저 나왔구나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가 먼저 나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읽어보면 이게 다 썰푼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썰푼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사실 결정적 힌트는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 앞에 있었어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느낀다. 마치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느껴요. 마치 우리가 마이너스,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럼 벗이라는 걸 잡았으면은 여기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면 좋을까? 당연히 좋은 게 나와야죠.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우린 가치가 있다. 사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아무리 무엇이 발생했을지라도 또는 무엇이 발생할지라도 넌 절대로 빈칸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플러스. 맞죠? 그러면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단어가 플러스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never 때문에 그래요. never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넌 플러스가 맞아. 플러스가 맞는데 야, 넌 가치가 없다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너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넌 가치가 없진 않아 이 뜻이에요. 너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넌 가치가 없지는 never 않다고 이렇게 가주셨으면 됐고요. 이 빈칸에는 그래서 이 worth랑 동의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worth, 가치. 근데 플러스가 들어가면 안 되죠. never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주셨으면 됐고요. 사실 여기를 다 해석을 해도 되지만 결정적 힌트 위주로 일단 제가 해설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no matter what이 있죠? 계속 그 소리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그가 빨리 해볼게요. 뭐 잘 알려진 스피커 연설자가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미나를 지분으로써 $20를 지폐로 20달러 들었어요. 그 방에는 200명이 있었고요. 그가 요청한 거야. 누가 이 $20 지폐를 좋아할까요?
손 들었죠? 그가 말을 했다. 나 줄 겁니다. 이 $20를 너희들 중에 한 명에게 말이야. 그러나 먼저 먼저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도록 이것을. 이게 뭐야? 그가 진행했습니다. 크럼블, 꾸기다 이런 뜻입니다. 구기다. 뭘 구겼어? 달러 빌, 지폐를 구겼습니다. 크럼블 업, 요게 구기다고요. 그는 그때 요청했습니다. 누가 아직도 이 지폐를 원합니까? 여전히 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공중에 말이죠. 내 친구, 내가 이 돈에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친구 너는 여전히 원합니다. 이 돈을 말이죠. 왜 원하냐? 그건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뭐 요렇게 하고요. 여전히 $20의 가치고 이제 결정적 힌트는 여기 나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suffer injury는 상처받다, 고통받다 정도로 가고 너의 가치를 올려라. 아닙니다. 이미 가치가 우리는 있어요. 그런 거고요. 너의 과거를 잊지 마라. 잊어라. 뭐 이런 건데 never가 있으면 잊지 말아라.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못 잡았어도 사실 value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worthless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but이 나왔으니까 요거랑은 좀 상반되는 뜻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잡아주셨으면 됐겠습니다. 좋습니다. 5번을 한번 보실게요. 다 보셨죠? 지울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빈칸 문제는 빈칸이 맨 마지막이 아니라면은 빈칸 앞뒤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에 신경을 곤두서고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힌트 장치가 나오면 그걸 꼭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일단 보기를 먼저 읽어봅니다. 두려움이죠? 뭐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줍니다. 자유로운 연설을 돈을 절약하고요. 3번은. 4번은 더 많은 행동을 취하는 거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튠버그가 있나 봐요. 이 튠버그가 16살인가? 요 놈이 말이죠. 되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졌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어디 근처에서? 세상의 근처에서 말이야. 여기서 세상의 근처라는 건 그냥 세상 전 세계 곳곳에 걸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뜻이고요. 어라운드는 여러분들 여기서 who를 보실까요? 그래서 who가 people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절이 좀 떨어져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튠버그 16살 요놈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져 왔는데요.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 사람들은 말이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BING 기후변화에. 그쵸? 그리고 요구하는 중이었어요. 여기 B는 생략했고요. 뭘 요구합니까? 대절을. 정부는 세계 전역에 걸친 정부들은 빈칸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뭐가 나와야 될까? 대답에 demand가 있죠. demanding이 있죠. be demanding. 그러면 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그리고 요구하고 있어. 대절을 요구하는데 정부가 세계 전역에 걸친 정부들이 빈칸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세요? 뭐에 대한 행동을 해라?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어떤 조치를 취해주세요. 법을 만들든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두려움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그 기후변화에 대해 좀 이상하죠 벌써? 2번 주세요. 자유로운 연설, 자유로운 말을 주세요. 돈을 절약시켜 주세요. 더 많은 행동을 취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의 느낌이 안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뒤에를 빠르게 읽어주시면 돼.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어거스트 2018년에 튠버그가 결정했습니다. Go on a streak, 파업하다의 뜻입니다.
go on a streak은 관용 표현. 파업을 한 거야. 학교로부터.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어디 앞에서? 스웨덴시 어쩌고저쩌고 빌딩에서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잡아? 파업했다 하나 잡고요. 그녀는 원했습니다. 압박하기를 원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정부가 나오죠. 강력한 힌트가. 압박하기를 원했어. 정부가 여기 나왔네요. 힌트가. 어떤 걸 하게 하려고 압박을 준 거야. 정부에게. 그쵸? 그럼 요거가 사실은 이 보기 중에서 어떤 거랑 가장 가깝냐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잡아도 되겠고요. 정부가 빈칸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으니까 어떤 걸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걸 못 잡았다면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돈이랑 연관이 없고요. 뭐 두려움이나 또는 프리 스피치랑도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행동을 정부가 취해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act를 받은 게 to do입니다. act를 받은 게. to do도 여기서 하다의 뜻이에요. do가. act도 행동하다죠? 근데 action은 행동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잡았어야 됩니다.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네요. 6번 일치불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치불일치를 풀을 때는요, 바로 보기를 읽어주세요. 보기를 다 읽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1, 2번을 먼저 읽고 3, 4번을 읽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1, 2번을 읽고요, 3, 4번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인 건 아니나 일반적으로 이 지문에서 1번을 맨 위에 줘요.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4번은 보통 맨 마지막에 줍니다. 물론 3번을 맨 위에 줄 때도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한 순서대로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되 다 읽으면 헷갈리니까 1, 2번 정도를 먼저 읽고 바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떤 단서를 찾을지. 그럼 1번은 여러분들 뭘 찾아야 돼? 잘못된 인쇄된 광고 찾고요. 2번 마감일은, 행사 마감일은 이게 오타네요. 12월 11일인데 11일 1일이 아닌 11일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좀 헷갈리니까 제가 지금 바로 수정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12월 1일이 아닌 11월이다. 11일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보기가 맞죠? 1일이 아닌 11일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거 잡고 인쇄된 광고 잡고 그러고 바로 읽어주시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돼? 잘못된 광고 또는 날짜 찾아주면 돼요. 맞죠? 그럼 여기 날짜가 일단 나옵니다. 날짜가 나오고요. 쫙 봤더니 순서대로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1번 단서고 지금 이게 2번 단서죠. 근데 잘못 프린트 된 건 맞네요. 이러한 최근의 개정판이 운영되어졌어요. 우리 광고에 잘못 표기된 것과 함께 운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건 그럼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 인쇄가 됐는데 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값 판매에 이 끝나는 날을 말이죠. 디셈버 10일 1 여러분 instead는 뭐뭐 대신의 뜻이거든. 그러면 디셈버 1 12월 1일 대신에 11일로서 끝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이 미스프린트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디셈버 10일로 미스프린트가 되어졌습니다. 1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2번을 봤더니 반값 행사 마감일은 12월 1일이 아닌 11일로 잘못 표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원래 끝나는 날은 언제예요? 원래 끝나는 날은 12월 1일 대신에 잘못 표시됐으니까 요게 원래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또 봐주시면은 답은 일단 나왔고요. 3, 4번도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회였잖아요. 그러면 2번에서 그냥 끝냈어야 됩니다. 바로 다음 문제를 풀어줬어야 돼.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호에 정정된 내용이 게재될 내용이다 를 봤더니 그 다음에 10% 쿠폰도 말을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죠? 그러면 하나의 교정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 페이퍼의 다음 호의 말이죠. 이슈라고 하는 건 문제도 되지만 호라고 합니다. 뭐 3호, 4호, 5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왔고요. 3번이. 4번 같은 경우에는 10%의 쿠폰이 발생하네요. 볼까요? 그때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쿠폰을 제공하라. 다시 여기서부터 볼까? 그 결과 만약에 쇼퍼들이 요청해요. 2일과 10일 사이에 만약에 요청해. 이 판매에 관해서 요청을 하면 왜냐면 잘못 인쇄되어진 게 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과해라. 불편함을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때 제공하세요. 그들에게 10%에 대한 쿠폰을 제공하세요. 어떤 아이템에 관해서. 어떤 아이템이야? 그들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아이템.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를 하다가요, 명사를 n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글로 할까요? 만약에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영어에서가 아니고 제가 명주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주동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 명주동의 구조가 나오면요, 이 주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수식하고 있다고 앞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할 말이 많아서 그냥 주어 동사를 뒤에 썼는 건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구조 보면은 제가 명사를 n이라고 쓸게요. 명주동이 나왔죠?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원합니다. 구입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원해. 구입을 하기를 원하는 어떤 아이템.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한 10% 쿠폰을 주세요.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봤더니 4번도 맞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일치 불일치에서 모든이 나오면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모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사실 동의하지 않는 표현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기에 일치 불일치에서 모든, 전부, every 이런 거 있죠. all 그런 거 나오면 주의 깊게 봐줘야 됩니다. 혹시 예외가 있는지, except가 있는지를 봐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답을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 주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제목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제, 제목, 주제, 제목, 요지가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일단 푸는 어떤 제너럴한 규칙이 있는데, 일단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보기가 아주 길지 않는 이상은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보기를 볼 때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보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만약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어. 근데 지문 내용이 다 플러스야. 근데 1번 플러스 2번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2번을 했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지문 내용이 다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단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 2번, 복수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복수 명사. 만약에 복수 명사,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복수 명사가 있으면 이 지문은 열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열거를 해야 복수 명사, 방법들, 원인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열거 안 하고 하나만 말했는데 문제들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방법들 나오려면 1, 2, 3 방법이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통 키워드, 뭐 상이한 키워드, 세부적인 키워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다. 공통 키워드, 상이한 키워드까지만 할까요? 그럼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 키워드라고 하는 건 1, 3번의 산풀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 3번이 답이 되려면 당연히 산풀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번도 산풀이네요. 2번은 산풀이 아니죠. 2번은 벌써 산풀이 아니지? 이거는 산풀 말고 다른 데서의 화제도 나와야 되는 거야. 2번이 답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계속 산불 얘기하면 2번은 답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공통 키워드가 나왔나, 상이한 키워드가 나왔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봐주시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일단 뭐 요 정도만 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요. 이제 요거는 보기에 대한 건데요. 이 주제 제목 요지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원래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사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단서가 어디 중요한 게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가령 이 지문에 but이나 however나 on the other hand 같은 게 나오면 거기를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 말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첫 문장 마지막을 읽을 건데요. 혹시 역접이 있는지를 보세요. 스캔을 해. 여러분 딱 실제 시험장 가면은 스캔해서 역접이 있나 한번 보는 거야. 근데 역접이 없나 보네. 역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문장 읽어볼게요. 날씨는 play a big part, 큰 역할을 합니다. 결정할 때에 있어서죠.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forest fire가 산불입니다. 산불이 확산할지 영향을 끼치는 게 뭡니까? 날씨죠. 그리고 날씨에 관한 게 나왔나 한번 보세요. 날씨는 없지. 근데 뭐는 나왔어? 산불은 나왔습니다. 맞지? 그러면 2번이 답 되려면 이제 산불에 관한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나와야 된다 이거고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 가뭄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죠. 왜냐면 뭐 잔디와 식물들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뭘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날씨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도 기여합니다. 산불의 확산에. 산불 또 나왔죠? 그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게 1번 날씨, 2번 바람입니다. 바깥 온도와 습도의 양이 또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산불 통제에 있어서 산소와 연료 자원과 같은, 열 자원과 같은 연료도 존재해야만 합니다. 불이 타려면 말이죠. 이런 뜻이고요. 연료의 양이 결정합니다. 얼마나 길게 그리고 빠르게 산불이 확산되어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다 보니까 다 산불 얘기하죠. 산불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야? 날씨는 큰 역할을 합니다. 바람도 역할합니다. 연료도 있어야만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요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 사실 느낌이 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연료도 결정한다 까지 잡으면 여러 가지의 힌트가 지금 다 가리키고 있는 게 몇 번이냐 이거죠. 그러면 산불 진압 방법은 안 나왔죠? 이거 안 되지.
그 다음에 예방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산불에 영향을 미친다로 봐서 답은 여러분들이 1번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요지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8번도 한번 보실게요. 보기를 바로 봅니다. 여러분들 보기가 좀 길죠? 보기가 좀 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한번 스캔만 살짝 하세요. 스캔을 살짝 한다는 건 무슨 단어가 있는지 정도라도 보란 얘기입니다. 가령 1번은 효율성, 2번은 지연, 연기, 3번은 챌린지가 도움이 된다, 4번은 분류하세요. 너의 우선순위를. 정도까지만이라도 잡아주란 말이야. 그럼 4번이 다 틀리면 분류에 관한 게 나올 거고요. 3번은 도전, 2번은 지연, 1번은 너의 어떤 효율성 증가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첫 문장 마지막은 중요한데요. 스캔을 한번 쫙 해보라는 얘기죠. 혹시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접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일단 역접이 있네요. 맞죠? 역접이 있고요. 마지막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 결과가 있죠. 그 결과라고 하는 거는 결론장치예요. 그러면 이게 결론장치니까 이 뒤에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여기를 먼저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고 결론장치 읽고 중간에 또 어떤 힌트 나오는지 보시고요. 일단 여기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결과 또 나왔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너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procrastinating이 지연, 연기. 아까 보기에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너 자신을 지연, 연기에 대해서 blame A for B. A에게 그러니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또는 비난하다의 뜻인데요. 지연, 연기에 대해서 너 자신을 비난하는 것 대신에 넌 아마도 원합니다. 그걸 포용하기를 원해요. 최소한 때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난하지 말고 그거를 껴안고 포용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땐 여러분들이 어떤 힌트를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has been이고요. 어떤 상황 안에 있어 본 적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은 그가 가졌지. 급격한 업무, 할 업무를 가졌습니다. 할 업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 대신에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 대신에 그 또는 그녀가 연기했습니다. 이 업무를 진행하는 걸 지연하고 연기했어요. 뭐뭐 하는 한, 가능한 한 말이죠. 이 현상이 여기서 묘사된 형용사 PP 현상이 불리어집니다. 이 procrastination이라고 불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be used to 대신에 got used to.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익숙해. 믿는 거에 익숙해요. 그거와는 다르게. 지연이라고 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나대의 법입니다.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오히려 심리학적 메커니즘이에요. 너를 슬로우 다운, 천천히 하게 해주는 심리학적 방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줍니다.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분류할 너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빠르게 해봤는데요. 이걸 잡았어야 돼요. 야, 미룸, 지연, 연기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다르게 이 지연, 연기는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름이 마이너스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좀 좋은 거란 말이야. 심리학적 방법들이야. 오히려 어떤 방법이야? 널 좀 천천히
천천히 뭐 긴장을 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는 겁니다. 너에게 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데이 법비가 떴기 때문에 B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잡아주셨으면은 답이 나왔죠. 그쵸? 그럼 지연 연기라고 하는 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해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나데이 법비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거꾸로 쓰면 B, 나데이고요.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not so much A as B, B rather than A. 지금 다 B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다를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들 요거랑 조금 더 구별해야 될 거는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은 여기다 쓸게요. not only A but also B랑은 구별해야 됩니다. 나데이 법비는 죄송합니다.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의 뜻이에요.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근데 not only but also B는 앞에 거 죄송합니다. 앞에 거 뿐만 아니라 뒤에 거예요. 앞에 거 뿐만 아니라 뒤에 거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also는 생략 가능해요. 그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당연히 헷갈리죠. 이건 둘 다를 말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only 대신에 just simply merely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both A and B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not only A but also B가 also는 생략 가능하고요. only 대신에 just simply merel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은 구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필기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꾸역꾸역 썼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 표현들이 독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다 멈춰라, 지연시키는 거, 일 지연시키는 거 멈춰라. 아니죠. 일 지연시키는 거 좋다고 했죠. 2번 지연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명주동 또 나왔죠. 이거 명사 주어 동사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덜라고요. 너가 걱정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이 지연 연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됐을까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것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다 보셨죠? 패턴이 뭐가 있냐면은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거나 2번은 생뚱맞은 단어 주거나 생뚱맞은 내용을 주거나. 근데 이 생뚱맞은 내용을 줄 때 보통 동의어를 껴서 줍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주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골라줘야 되겠어? 풀마로 잡던지. 풀마라는 거는 만약에 1, 2, 3번이 플러스인데 4번만 마이너스야. 그럼 4번이 틀렸다 이거죠. 또는 1, 2, 4번은 맥도날드에 대한 얘기야. 근데 3번만 가령 초밥 얘기야. 초밥 얘기. 그럼 3번이 틀렸죠?
뭐 요런 말이란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순서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의 유형이 나오면요, 처음부터 1번까지를 집중해 주세요. 여기를 읽고 흐름 잡고 나가면 됩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건 몇몇 웹사이트와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줄인 게 앱이고요. 이 앱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의사소통하도록 또는 참가하도록 사회적 네트워킹에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재진술입니다. 앞에서 말한 걸 그대로 말하는,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뭘 말했어? 웹사이트랑 앱은 사람들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준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건 허락합니다. 사회적 상호관계를 허락하는 웹사이트가 고려되어집니다. 사회적 미디어로서. 그러면 비슷한 뜻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1번까지 읽으니까 뭐야? 웹사이트나 앱이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미디어와 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굳이 말하면 플러스죠. 2번, 우리는 be familiar with, 익숙하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거의 모든 사회적 미디어의 네트워킹 사이트에. 예를 들면 말이죠. 서치해즈 예를 들면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를 쉽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뭐 하게 하시는 거야? 가목적어 it,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세계에서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세계를 말합니다. 사회를. 그건 되어집니다. 이거 봐. 그럼 여러분들 4번에서 갑자기 느낌이 팍 오죠? 4번만 마이너스지 1, 2, 3번은 플러스고. 맞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1번, 2번 중에서 어떤 형태로 답을 준 거예요? 패턴으로 문제를 낸 거야? 이 1번으로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봐봐라. 바로 A, B를 읽습니다. 연결사 문제네요. 연결사 문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그냥 지금 좀 간략하게 할게요. 원래 제가 이 영상을 1시간짜리로 좀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네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연결사 문제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연결사 문제도 사실 푸는 패턴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순정 역적 찾는 건데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답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연결사 나오잖아요. 그럼 보기 봤을 때 만약에 역접이 있잖아. 그럼 역접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주세요. 역접이냐 아니냐를 따져라. 알겠죠? 그럼 이와는 대조적으로 in addition, 요거는 게다가입니다. 순접이에요. 1, 3번 역접, 2, 4번은 순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연결사 문제는 가장 이제 핵심이 연결사 바로 앞에를 가장 핵심으로 보거든.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은 여기서부터 읽어도 좋고요. 여기 읽고 만약에 느낌 안 오면 조금 더 위에서부터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앞에서 말한 these, 앞에서 말한 이러한 사업이 줄을 늘여놓곤 했다. used to 하곤 했다. 거리에 줄 세우곤 했습니다. 도시들의 거리에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타운의 어디에서라도 앞에서 말한 도시가 줄을 서곤 했습니다. 일렬로 늘어서곤 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뭐가 있냐면 today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today랑 now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today랑 now가 떴을 때 시간의 흐름이 있나 보세요. 과거를 말을 하고 만약에 오늘을 말하잖아요. 과거엔 그랬다, 오늘날은 이렇다 라고 시간적 대비를 줄 때가 있습니다. 독해할 때. 조선시대에는 이랬다, 조선시대에는 말 탔다, 오늘날에도 말 탄다가 아니야. 오늘날엔 자동차 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의 대비를 주고요. today, now를 주면은 역접을 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접을 줄 때가. 오늘 알아두세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한번 읽어볼까? 한때 말이죠. 모든 작은 소매 사업체. 그게 예를 들면 얘는 여러분들 좀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해석을 할 때는 뒤에 거와 같은 모든 작은 소매 사업체가 소유되어졌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그들은 종종 주었다. 그 가게에 그들 자신의 이름을 준 거야. 그쵸? 무슨 영심이 김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들 자신의 이름을 줬어.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은 커피숍이야. 루시의 커피숍이네요. 그쵸? 몇몇 사람들에게 이 사업체를 갖는 거, 그쵸? 그거는 실천시켰다. 실행시켰어. 평생의 꿈을. 그쵸? 개인의 사업체의 평생의 꿈을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지속되었습니다. 가족 경영으로 지속되어졌습니다. 그건 date back, 거슬러 올라간다.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사업체, 이게 뭐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그거는 되게 많았어요. 오늘날 말이야, 앞에서 말한 그런 작은 사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그럼 A번이 역접이면 뒤에 없어졌다고요. 순접이면은 뭐 더 많아졌다, 뭐 지금도 많다, 이런 말 나와야 되죠. 이 작은 독립적 샵들이 거의 전부 gone, 가버렸다예요. 가버렸다라는 건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접이 나와야 돼요. 역접.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앞에랑 뒤에랑 다르니까. 그리고 이마트 같은 데 있죠? 그런 거죠.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거. 빅체인 스토어가 이동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대체해 왔어요. 대부분의 작은 독립적 사업체는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되어질 수가 없었죠. 큰 체인과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failed, 실패했죠? 요새 구멍가게 없잖아. 다 편의점 있지. 그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순접이냐 역접이냐 한번 볼게요. 많은 소유주들은 버리지 않았다. 리테일, 세일, 얼투게더는 완전이고요. 많은 소유주들이 이 소매 판매를 버리진 않았다. 완전히. 그럼 또 역접이네. B 앞에는 대기업이 득세했다 이런 말인데 B 뒤에를 봤더니 야, 대기업이 득세하면 그럼 소매업자는 망한 거 아니야? 망했는데 그 소매 판매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네. 잘 모르겠으면 더 읽어야죠. 그들은 되어졌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졌어. once again, 다시 한번 되어졌다. 여기 읽으면 확실하네요. 그렇죠? 여기 읽으면 확실하죠. 그래서 요것도 역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 간략하게 볼게요. 소어, 스로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목 아픔인데 인후통이라고 합니다. 인후통. 우리 목 붓는 거 있죠. 그게 인후통이고, 심장병 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거 심장마비로 봐야 되겠죠. 심장마비. 여러분들 초크 알아요? 초크? 목을 조를 때 초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 질식이야, 질식. 그 다음에 요거는 식중독이고요. 근데 요 정도 단어는 우리 예비 소방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요 정도는 소방어휘 필수어휘를 암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면은 아마 1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빈칸이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는 거야? 이 외래의 물체가 목구멍 안에 끼다, latch. 외부 물체가 끼는 겁니다. 그쵸? 어디에 끼냐? 목구멍 안에.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보나마나 식중독이랑 심장병은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인후통, 목이 붓거나 또는 질식하는 거, 이런 건데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음식 조각이 종종 원인이 되고요. 젊은 애기들, 어린이들은 종종 삼키는 거야. 작은 물체를. 그때 발생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때 발생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뭘로 가져야 되냐? 1번은 감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이거는 인후통인데 인후통 소어 소트 발생하면은 보통 하스피럴 가줘야 되거든. 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숨막힘 질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초킹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로 보고요.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슈퍼스티션은 미신, 파운데이션, 우리 여성들 파운데이션 한다고 하나요? 기초 토대, 콜리전 이제 충돌이고요. 슈퍼비전이 감시 감독입니다. 감시 감독 아시겠죠? 감시 감독.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한번 볼까? 빈칸이 여기 있죠? 요거부터 볼까요? 빈칸이라고 하는 건 제1법칙입니다. 물 안전에 대한 제1의 원칙이 뭐야? 기초 토대, 미시는 벌써 좀 이상하죠? 콜리전도 이상하죠? 슈퍼비전은 괜찮고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는 주제 제목 요지에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이 지문을 읽을 때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첫 문장에 must, should, need to 부정사 또는 명령문 또는 의문문 나오면 이것도 중요한 키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하다. 해야 한다. must, should도 해야 한다. need to 해야 합니다. 명령문 공부해라. 명령문 공부해라. 누가 빵을 훔쳤을까? 이것도 주제문이란 말이야. 주제문에 속하는 거죠. 근데 원래 첫 문장 마지막에 중요한데 첫 문장 마지막에 또 이런 힌트를 또 줬어. 그럼 중요한 거 2개 중복됐죠. 그럼 이거는 거의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꼭 여기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독해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야. 첫 문장 마지막에 중요한 건 당연해. 또는 벗이 중요해. 근데 벗은 원래 중요한데 벗 뒤에 should가 나왔어. 그럼 중요한 거 2개 나왔죠. 그럼 거의 메인 아이디어로 보셔도 무방하다고요. 그럼 거기는 당연히 구문 독해 잘 해줘야 돼. 여기 첫 문장인데 명령문 떴다. 항상 보세요. 맞지? 그럼 여기 제대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여기가 거의 키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항상 봐라. 어린이들을 밀접하게. 언제? 그들이 안에 또는 근처에 있을 때 어떤 물에 말이죠. 또 나왔다. No matter what. 네,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ever. whatever로 하라고. 무엇이더라도. 무엇이든지. 그쵸? No matter what. 그들의 수영 실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야. 어린이들 잘 감시해라.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답이 뭐냐 이거지? 그게 미신이야? 기초토대 충돌이야? 아니면 감시 감독이야? 여기만 읽어도 답은 여러분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독해할 때 중요합니다. 이제 생활 영어로 갈게요. 생활 영어는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평이하게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말한 need to네요. 나는 필요해. 너가, 그때는 내가 need to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썼지만, 나는 필요해. 너가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 위에 말이죠.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관용 표현입니다. 생활 영어에서. 이 단어를 알았다면은 바로 답을 골랐을 거고요. 이 단어를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119입니다. 너의 긴급 상황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너 어디 있습니까? 나 확실치 않아요. 나 어딘가에 있습니다. 해밀턴 로드에 말이죠. 너 볼 수 있니? 어느 누군가가 다쳤는지를 말이야. 운전자들 중에서 한 명이 누워 있습니다. 땅바닥에 말이야. 의식을 잃은 채로. 다른 사람은 뭐 피 흘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sir. 나는 너가 라인 위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나 앰뷸런스 보낼게.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라인 위에 머물다가 뭐냔 말이지?
차선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on the line은 전화기를 말해요. 전화기 위에 너 그냥 좀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나온 문제네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14번 밑줄친 대상이 요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렸을 수도 있는 문제죠. 알겠지?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런 거와 같은 문제는 첫 번째 희까지 제대로 읽어주는 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희가 누굴 받는지 명확하게 알아주면은 2, 3, 4번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런던 대화재 런던 파이어 브리게이드가 이게 그냥 소방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방단체, 집단, 소방관들이 돌진했습니다. 그 장소로. 그리고 이 소방관들은 억제하고 있었어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뭐 인시던트 그 사건을 말이야 좀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중이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하나의 엘더리가 노인인데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접근을 했어. 그 저지선으로. 그럴 때 화재를 진압 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엘더리맨이 저지선으로 접근했습니다. 요거 하나 잡아주고요. 그가 말했다. 그 집단 중에 한 명에게. 여기서 집단은 브리게이드 받고요. 이 브리게이드는 소방관 받습니다. 그럼 요 놈이 누굽니까? 요 놈이 노인이에요. 노인이 말을 했다. 그 집단 중에 한 명에게 대절이라고 말했어. 그는 과거에 used to 하곤 했다. 소방관이곤 했습니다. 그 스스로.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소방 서비스 런던에서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한 거야. 누가? 그가 말이죠. 그가 노인이야. 여기 보세요. 그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했다. 그가 누구겠어? 이 노인이 몇 살이야? 93살 먹었는데 그는 여전히 과거의 사실을 기억했다. 이 불이랑 싸우는 거죠? 이 브리츠 동안에 그게 어떤 기간입니까? 런던이 폭격당했나봐. 57일 동안 말이죠. 줄지어서.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과거 사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 93살 먹은 노인에 관해서. 그가 요청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잡아줘야 돼. 오피서. 이 오피서가 이 크루 소방관 중에 한 명입니다. 오피서는 보통 여러분들 공무원한테 지칭을 쓰는 말이에요. 이 오피서라고 하는 거. 그는 요청했다. 공무원에게. 만약에 그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말이야. 도울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야. 그 오피서가 발견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야.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그 순간 말이죠. 그리고 그는 단지 도왔다. 그를 저지선을 통과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다? 이 그는 더 오피서로 잡게 돼서 여러분들 요거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았고요. 그러나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는 있겠습니다. 15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 맞추기 문제는 이것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순서 맞추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먼저 읽고 ABC를 보통 읽으라고 많은 강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순서 맞추기를 풀 때요. ABC를 먼저 읽으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ABC를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ABC를 처음 앞부분 정도만 일단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힌트가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죠. 해석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3일 뒤에죠. 3일 뒤에. 그럼 어떤 사건을 말하고 3일 뒤가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맞죠? B번 1941년, C번은 1945년입니다. 여러분들 순서 맞추기를 할 때는요.
1번 지시사를 봐야 됩니다. 이 지시사라고 하는 거는 뭐 such도 있고요. this, these, that, those 뭐 요런 지시사를 봐줘야 돼요. 이런 지시사가 뜨면은 가령 김철수가 있고요. 철수가 있고 그걸 대명사 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라고 말하고 싶잖아? 그러면 하나의 남성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A에. 그러고 나서 B에 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he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지시사를 봐줘야 돼요. 근데 2번도 있는데요. 2번은 여러분들 시간의 순서도 있습니다. 3번 정의, 예시도 있고요. 4번 일반적으로 A, B, C의 흐름으로 순서 배열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순서 배열 BC가 정해졌다면 BC가 아닌 나머지는 소거해줘야 됩니다.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 요 정도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시간의 흐름에 41년, 45년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단 초이스 해줘야 되겠어? B, C 아닐까로 잡아줘야지. 이게 과거니까 먼저고 45년은 나중이죠. 그럼 BC를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맞죠? BC 잡고 봤더니만은 BC, BC, BC 4번은 일단 나가리가 되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만약에 이 순서 맞추기에서 명확하게 BC로 강력한 힌트를 주잖아요. 그럼 A를 줄 때요,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맞지? 근데 보통 BC를 딱 붙여서 줍니다. 답으로 줄 때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90% 이상의 확률로 BC를 딱 붙여서 줘요. 가운데 여기 A를 안 껴. 그러니까 답이 되려면 A, B, C 주거나 B, C, A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순서에서 A, B, C는 보통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B, C, A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찍으면 안 되지.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일단은 이렇게 일단 잡아주고요. B, C는 정해졌습니다. 왜? 과거 말하고 지금 말하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읽으세요. 이제 여기를 읽어. 뭐 바로 찍지 말고. 그럼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join, 합쳤습니다. 힘을 누구와 함께?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이거 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있었다. 지금 두 개의 전선이 유럽 지역과 섬 지역이 있었습니다. 태평양에. 그럼 2차 세계대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3일 뒤에 1941년 늦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참전했다. 이걸 말을 하는 거죠?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1945년 어거스트 6일에 8시 15분에 말이죠. 이 US 밀리터리 플레인이 떨어뜨렸어. 아토믹 범브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A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일 뒤에 미국은 떨어뜨렸어. 범브를. 여기도 범브를 떨어뜨리죠. 히로시마에. 맞아냐? 맞죠? 우리는 이제 이것만 정하면 되잖아. A를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Another city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러분 another라고 하는 거는 절대 함부로 못 씁니다. 이건 무조건 one 쓰고 another예요. 보통 독해에서 some이 나오면 other가 나오는 것처럼, 몇몇은 그렇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처럼 one 뜨면 another가 뜰 때가 있는데요. one을 안 주고 another를 말할 수는 없어요. another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하나거든. 또 다른 하나를 말하려면 one을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another city죠. 그럼 이 앞에 어떤 도시를 말해줘야 돼. 뭐에 대해서? 범브에 관해서. 근데 그게 어토믹 범브 히로시마라고 딱 나와 있죠. C에.
그리고 another city bomb죠. 그럼 당연히 A는 C 뒤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답을 골라줬으면 됐겠습니다. 그럼 답은 B, C, A가 되겠네요. 16번도 순서죠. 푸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뭐 어디가 힌트가 있나 볼까요? 제가 말해준 대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A, B, C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와 동시에야. 이와 동시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여기 있을 건데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시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따 많은 상관 보스들이 여긴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잡으면 돼. 동시에 많은 상관들이 있다. 요렇게.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와 동시에 상관이 있다. 가령 또는 직원이 있다. 동시에 상관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B는 여러분 B에 집중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쓴 게 있나요? 디스가 있나?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앞에서 어떤 관점을 말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매니저입니다. 또는 보스, 상관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맞지? 그런 거고요. C를 볼게요. 그것은 not a secret, 비밀이 아니다. 상관들이 종종 사람들의 분류라고 하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지금 순서에는 다 있습니다. A, B, C가 순서에 다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줄 때요.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바로 여기를 읽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A, B, C 잡을 때 한 10초, 15초 만에 읽어줘야 돼.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거와 같은, 여기는 빠르게 읽어. 속독입니다. 뒤에 거와 같은 사소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주어, 영향을 끼친다. 직원들의 생산성과 작업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뭔 말이야? 앞에서 말한 이런 에어 컨디션이나 쿨러, 워터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소한 것들이 생산성과 제품의 질에, 일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다른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생산성과 질에 뭐 이런 말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동시에 많은 상관들도 있다. A번이 못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순서 맞추기 했을 때 B를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만약에 B가 먼저 나오려면은 B 뒤에는 반드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B가 답이 아니잖아? 처음에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연관이 좀 없는 게 나와야지. 이런 관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매니저 또는 보스입니다. 이 워킹 프로세스를 이끄는 보스와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A, B, C 중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B가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의 생산성과 일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누구라고? 매니저 또는 보스라고.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봤더니 뭐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인지 봤더니 이 워킹 프로세스가 작업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게 공정 처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공정 처리를 이끄는 요 놈. 요거를 읽고 요게 요거랑 연관이 있는 놈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C를 할 건지 A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고민이 된다면은요, 여러분들 A번에선 동시에 많은 상관들이 있다. 이 많은 상관들이 어떤 상관들이냐? 나돈니, 버돌소. 아까 설명한 거네요. 그들의 직원의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다룹니다. 그들을 좋게 다뤄요. 기쁘게 해줘요. 같이 기쁘게 일해요. 그러면 A에서 말하는 건 뭐야? 첫 번째 보스 잡고, 두 번째 뭘 잡아? 보스는 보스인데 어떤 보스야? 플러스적인 보스죠? 함께 즐겁게 일하는 거니까. 동시에 말이야. 맞죠? C를 볼게요.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상관이 있네. 이 상관은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냐? 어렵죠. 다루기 어렵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C는 똑같은 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C는 보스는 보스인데 마이너스죠. A는 플러스고요, 보스가. 근데 여기 A에 뭐가 있다고? E와 동시에가 있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겠어? C가 먼저 나오는 게 좋지. 이런 상관이 있다? 동시에 다른 상관도 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순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골라주면은 B 먼저 잡아주고, 야, 나쁜 상관이 있어. 너무 힘들어, 다루기가. 근데 동시에 좋은 상관도 있잖아. 요렇게 잡아주시면 됐을 문제네요. (17번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가 소방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동사도 많이 나오는데, 동사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수일치, 접속사, 그 다음 뭐라고? 분사. 알겠지? 그럼 보세요. 1번. 1번부터 본다. 요거는 지울게요. 1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을 공부를 했다면 1번은 일단은 칸마 뒤에 ing가 나왔죠. 칸마 뒤에 ing가 나왔는데 요게 영어에서 말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를 붙여줍니다. 이 접속사를 안 쓸 때가 있어요. 접속사 날리고 주어가 같을 때 날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동사에 ing. 그게 분사 구문인데 이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동사에 ing를 붙인 분사 구문. 이 being은 생략도 가능해요. 좀 어려울까요? 그럼 여러분들 분사 구문 나오면은 법칙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때요, 주어는 동사한다, ing 하면서, ing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pp는 주어는 동사한다, pp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스트리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파괴되어진 오스트리아가요. 누구에 의해서 파괴된 거야? 최악의 산불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오스트리아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1번 틀린 건 없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린 이유는요, 콤마 대신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신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대시예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인데요, 이 형용사절 대신 말이죠, 뭐 계속적 용법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기억할 거 없고요. 콤마 뒤에 대신 못 쓴다. 그래서 요걸 뭐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럼 관계대명사 포인트 물어본 거네요. 27번 문제. 관계대명사 접속사입니다. 3번 포인트는 3,000명의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불길을 잡으려고, 억제하려고. 그러나 분투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군인들을 배치했는데 불길을 잡으려고, 이 군인들이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해서 BING 잘 쓴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명구 묶어주고 as를 봤더니
전치사네요. 전치사 as는 뭐뭐로서의 뜻입니다. 이 전치사, 이 as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되는데, 전치사일 땐 뭐뭐로서의 뜻이고요, 뭐뭐처럼의 뜻일 때는 보통 such as를 이렇게 해서 서치를 붙여주기도 하고요. 접속사일 땐 뜻이 다양하다 정도로만 일단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 쓸 수 없다. 18번은 1번은 여러분들 분사를 묻고 있네요. 1번 분사. 많이 나온다고 한 거 분사. 여러분들 이 분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excited 뭐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들 excite가 이 감정 동사입니다. 흥미를 주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감정 동사는 뭐 기본적으로 뭐 보어도 있고요, 뭐 interes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정 동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pp를 쓰고요, 사물은 ing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흥미를 주냐 받냐를 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흥미를 주냐 받냐, 클래스에 가는 거에 관해서 흥미를 받죠. 근데 여기는 뭐 not이 있으니까 우리는 흥미를 받지 않아, 지루하다 이런 말입니다.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few 리를 보는 거랍니다. 뭐 many much. 이 few랑 many는요, 일반적으로 복수 명사랑 결합됩니다. 리를 much는 단수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랑 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a few, 그리고 만약에 few라고 하면은 거의 없다의 뜻이고요, 리를은 똑같이 거의 없다인데 리를은 셀 수 없고 few는 셀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few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가 붙잖아요. 그럼 약간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a few 밑줄 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확인해야 돼? 뒤에 복수 확인. 뒤에 복수 있죠?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은 동사에 밑줄 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동사에 밑줄이 거져 있으면 수, 태, 시제를 보는 겁니다. 수태, 시제. 근데 시제는 아직 모르겠고 태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 BPP 아니니까, 수동태, 능동태 아니니까 지금 B동사만 있고. 그럼 나머지는 수일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finally부터 읽었을 때요, one of the main reason. 또 나왔습니다. 명주동. 여러분들 명주동 나오면 뭐라고? 뒤에 게 앞에 명사를 수식한단 말이야. 맞죠?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쵸? 요거 약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길. 아침에 침대 밖 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밑줄 긋고요. 요걸 수식한다 이거야.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가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유들이, 이게 이유들인데 이유들 중에 하나죠. 이유들 중에 하나지.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해석해 볼까? Windows of my car. 여기 동사가 is, are가 나왔네. 단수면은 is가 답이고요, 복수면 are가 답입니다. 주어가 뭔 것 같아요? 창문이야, 자동차야? 그럼 요것만 해석해 볼까요? 내 자동차의 창문들이죠. 여러분들 이게 주어입니다. 이렇게 명사 오브 명사 패턴이 뜨면 앞에 게 주어예요.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은 아니야. 예외가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죠. 주어지. 하나면 3인칭 단수. 그럼 a가 아니라 is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4번은 that is why.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란 뜻이고요. 독해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건 why는 틀리지 않고요. 틀린 건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데이가 가리키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세요. 좋습니다. 1번 파이어 알람 시스템, 화재 경보기고요. 2번은 스프링클러고요. 파이어 스프링클러. 3번은 샌드 파이브, 뭐 소화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프는 알 거잖아. 스프링클러도 알 거고. 요 정도는 알 거라고 볼게. 연기 통제 시스템이고요. 그럼 19번을 봤더니 여러분들 19번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쉽다고 봐야 돼요. 왜 쉽냐?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이게 뭐야? 주어는 감시한다죠. 감시한다. 여러분 스프링클러는 물 뿌리는 거야. 이게 감시하기는 힘들어요. 알겠어? 이건 불이 나면은 물 자동으로 뿌려주는 거라고. 스프링클러. 파이프도 감시하기는 힘들어. 알겠어? 그럼 감시하려면 알람 시스템 아니면 통제 시스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어? 그들은 감시합니다. 빌딩을 감시해. 왜 감시하는 줄 알아? 불의 존재에 대해서. 첫 번째 힌트가 나왔네. 불의 존재. 생산하면서 말이야. 청각, 시각 장치들을, 표시들을 만약에 불이 발견되어지면 하나의 통제 유닛이 받는다. 인풋, 자료를 받습니다. 모든 불 디텍션 장치로부터 자동 또는 매뉴얼이죠. 그리고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킵니다. 상응하는 알람 통보 시스템을 말이야. 게다가 그들은 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응 어쩌고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은 나왔습니다. 스모크는 연기입니다. 연기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파이어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 알람 시스템으로 답을 잡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뒤에 거 더 읽으면 더 많은 힌트가 있으나 요 정도까지만 하고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거. 주장, 제목, 요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 중요하고 마지막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힌트를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저분하냐. 좋습니다. 일단 주장, 제목, 요지는요. 보기를 먼저 보면 좋다고 했어요. 그게 아주 길지 않는 이상. 그럼 1번 뭘 찾아야 돼요? 많은 소방관 채용해야 된다. 2번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 3번은 공정한 선발시험 개발. 4번은 고차원적인 기능 중심 출제. 이 정도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훅 봤더니 뭐에 대한 거겠어? 일단 소방관은 소방관인데 소방관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구나. 이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첫 문장을 보고 예시를 먼저 말을 하나보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노메로 또 나왔어. 노메로가 뭐라고? 아무리 뭐뭐라도. 그럼 노메로 웨더, 뭐뭐이던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라. 그들이, 블랙은 흑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흑인이던지 or not, 아니던지 간에. 그럼 여기까지 읽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주겠습니다. 이 판사 니콜라스가 브루클린에 있는 제공을 했다. 많은 필요로 되어지는 충격요법을 깜짝 놀랄만한 충격요법을 제시했습니다. 막는데 말이죠.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네요. 뭘 막어? 뉴욕 도시가 고용하는 걸 막으려고 충격요법 제시했습니다. 소방관 고용하는 거 막으려고요. 어떤 소방관? 근거한 소방관 테스트에. 어떤 테스트? discriminate, 차별하는 테스트야. 어디에 대해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 관해서 말이야. 여기까지 읽으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무슨 느낌이 와야 돼? 테스트 인종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맞죠? 그때 당시에 말이야, 오직 2.9%의 소방관들이 흑인이었고요. 이분도 심지어 말이죠, 그 도시 그 자체가 27%가 흑인인데 소방관은 몇 %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 공정성에 대한
그러한 것은 has been인데 오타네요. 그러한 것은 안 좋게 계획되어진 검사 테스트입니다. 측정을 하는 테스트네요. 추상적 추론에 대해서 좀 단어가 어렵나요? 추상적 추론을 측정하는 검사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 관용 표현 have to do with 뭐뭐와 연관이 있다의 뜻이에요. 근데 와 이거 방금 제가 리를 뭐라 그랬죠? 거의 없다라고 그랬죠. 거의 없다. have to do with 연관이 있다. 그럼 리를이면은 연관이 있어 없어? 연관이 없다고. 거의 연관이 없죠. 직업 퍼포먼스와는 거의 연관이 없는 그 추상적 스킬을 측정하는 테스트란 말이야. 그게 별로란 말이야. 뭐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잡았어도 답은 나옵니다. So 그 결과 it is time 이게 시간 됐답니다. 시간 됐다. 야 이제 시간이 됐어. 디자인 계획할 시간이 됐습니다. 개발할 시간이 됐어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테스트를 개발할 시간이 됐다고. 근데 이 새로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여야 되냐면 정말 반영해야 돼. 스킬을. 그리고 성격 특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어떤 성격 특성이야? 그러한 성격 특성이 중요합니다. 소방관 직무에를 읽고 답을 골라 주셨으면 됐겠네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소방관을 채용을 해야 된다. 뭐 좋은 말이긴 하나 메인 아이디어 제목이 될 수는 없고요. 백인은 역차별 당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차별당하는 건 흑인이고요. 3번 직무와 직결된 공정관 소방관 시험을 개발해야 되는 거 잘 썼고요. 고차원적인 사고 중심 이거 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여러분들 3번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막판에 조금 빨리 했어요. 빨리 했는데 그렇게 뭐 아주 어렵거나 내용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은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단 소방 직무 어휘는 기본입니다. 맞죠? 그리고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어휘를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이제 핵심은 독해랑 문법, 특히 독해에 있죠? 근데 문법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면 안 되냐? 이 문법이 한 달만 1시간씩 공부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안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시간엔 당연히 독해에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죠. 독해도 구문 독해, 장문 독해를 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2020년 소방 공채에 관해서 해설 강의 했고요. 공채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듣는 학생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